네, 자, 여러분, 이제 새로운 단원으로 넘어와서 원자의 구조와 주기성, 원자 구조와 주기성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Atomic Structure and Periodicity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내용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반응들을 이해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고요. 뭐 이 자체로도 중요한 테마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뭐 주기율표 이런 것들, 원소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지만 앞으로 다루게 되는 여러 가지 반응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좀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전자기 복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현대 원자 모형을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원자 모형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고전적인 어떤 원자 모형이에요. 그래서 뭐 돌턴의 원자설부터 해서 이제 러더퍼드, 그다음에 뭐 톰슨, 그죠? 톰슨, 러더퍼드, 그리고 이제 뭐 밀리컨이 이제 전자에 대한 전하량을 찾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어쨌든 이제 원자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들은 이제 돌턴부터 이제 여러 가지 화학 법칙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안이 되었던 돌턴의 원자설부터 이제 톰슨, 러더퍼드까지 해서 고전적인 어떠한 모형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사실 이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성립할 수 없음이 이제 발견이 되죠. 특히 이제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도는데 원자핵과 전자는 서로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현대 원자 모형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파동성이라든지 확률적인 개념을 도입하게 되는데 그 파동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출발하기에 앞서서 전자기 복사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전자기 복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빛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공간으로 이제 이동하는데 공간을 이동할 때 이때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직각으로 수직해서 오는 그러한 이제 파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공간을 이동하는 방법 중에 하나, 그건 이제 복사에 대한 얘기예요. 됐죠? 이제 복사에 대한 얘기고요. 태양광, 전자오븐의 파, X선, 난로의 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전자기 복사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죠. 이들은 모두 파동 성질을 갖고 진공 중에서 빛 속도로 진행한다. 자, 파동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보니까 파장, 진동수, 속도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특히 우리가 이제 어떤 대상의 어떤 그 에너지 전달의 형태가 파동이다라고 하려면 이렇게 이제 여기를 거리라고 한다면 이런 주기적인 모양이 나타나면서 파장이 등장을 해야 돼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파장 이렇게 부르는데 좀 이따가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이 파장이라고 하는 거, 웨이브랭스라고 하는 것은 파동에서 두 개 인접하는 봉우리와 봉우리 또는 골과 골 사이를 얘기하는데 여기 보시면 가장 높은 위치를 마루라 하고요. 이 아래쪽의 위치를 골이라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도 파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로축을 우리가 이제 거리로 잡고 여기를 이제 진폭이라 잡을 수가 있거든요. 영어로는 이제 amplitude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높이 는 같은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파동을 이렇게 치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얘를 시간으로 한다. 그러면 하나의 파동에서 또 다른 파동이 될 때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t라 쓰고요. 우리는 이제 주기라 해요. 영어로는 period라 해요. period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진동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진동수는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이제 주기라는 거 한번 해볼게요. 주기가 뭐냐면, 보통은 이제 우리가 1초 동안, 아니죠. 한 파장을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인접한 동일한 위상이 이제 나타나는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진동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1초 동안에 지나가는 파동의 숫자를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요게 한 번 진동하는 거죠. 또 이렇게 한 번 또 진동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위치를 지나가는 뭐 마루의 수, 1초 동안 지나가는 마루의 숫자.
또는 1초 동안 지나가는 고래 숫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죠. 공간에 주어진 점을 1초 동안에 통과하는 파동의 숫자다. 그래서 얘는 보통 이게 우리가 초로 나타내요. 주기는 초로 나타내거든요. 그랬을 때 진동수는 뭐냐면 초분의 1 이런 단위가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한 번 진동하는데 2초가 걸린다. 그러면 1초 동안에는 2분의 1번을 하거든요. 자, 한번 해볼까? 만약에 주기가 2초예요. 그러면 프리퀀시라고 하는 진동수는 1초당은 2분의 1번에 있던 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1초에는 2분의 1번을 진동하니까 한 번 진동하는 2초 걸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주기와 진동수는 이런 관계가 있겠죠. 됐죠? 그래서 주기와 진동수는 이렇게 역수의 관계가 성립하게 돼요. 자, 그럼 여기 볼까요? 자, 모든 형태의 전자기 복사는 동일하게 빛의 속도로 진행한대요. 전자기 복사는 이제 일종의 빛이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속력이라고 하는 거 있죠.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분의 거리인데, 자, 일반적인 파동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파동의 속력이고요. 이게 파동의 속력이다. 근데 얘는 한 주기 동안에 한 파장을 가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빛을 얘기할 때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빛의 속도는 c라고 써요. 그리고 자, 얘를 람다 곱하기 t분의 1인데 그죠? 이걸 바꾸면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이건 빛의 속도예요. 빛의 속도. 자, 이때 이제 t분의 1이라는 건 뭘 쓰냐면 이렇게 f를 쓸 수 있죠. 프리퀀시로. 그런데 이제 빛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이거를 누라 읽고요. 이게 진동수예요. 람다 누 이렇게 읽어요. 됐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파장은 람다. 그리고 이 누라는 건 진동수 이렇게 쓰고요. 진동수는 이제 초당 사이클 수라서 초분의 1인데 요 초분의 1을 우리는 헤르츠라 읽어요. 헤르츠.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고 빛의 속도는 2.9979 어떤 책에는 뭐 2.998 뭐 간단하게 해서 3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10의 8제곱 미터 퍼 세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보니까 이제 1초 동안에 자, 여기는 거리로 줄였나 봐. x초가 거리인데 일단 이제 여기 람다 1은 요거래요. 근데 이게 람다 1인데 만약에 이제 x축을 시간으로 잡아서 이게 1초다라고 하면 요 동일한 놈이 이렇게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이렇게 세 번, 이렇게 네 번 진행하는 거니까요. 얘는 1초 동안에 네 번. 요게 바로 진동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얼마예요? 4Hz구나. 그러면 주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요 진동수의 역수니까 얘는 4분의 1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요 놈은 좀 더 많이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8번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7번, 8번. 그래서 얘는 얼마냐면 8Hz. 자, 주기는 8분의 1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는 뭐예요? 16Hz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어떤 1초 동안에 진동하는 횟수를 우리는 진동수 이렇게 부르는 거고 보통 초분의 1의 단위를 쓰고요. 빛의 경우에는 헤르츠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